그 만들 거랑 상관없이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스프링이라는 여기에다가 제가 집어넣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참조하시고, 요거는 EX01 프로젝트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스프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만 누르시고요. 뉴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는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래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일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순서 이러면서 이제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카페에다 올려서 스프링 프로젝트 개발 순서 01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4가지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되었으면 여기 위에 프로젝트 네임에다가는 이제 지금 그냥 저는 스프링 0320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혼자 할 때는 프로젝트라고 붙여서 진행을 해주세요.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고, 이제 넥스트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패키지를 써야 되는데, 패키지는 연습했던 걸 그대로 사용하셔야 나중에 소스를 그냥 쳤을 때 똑같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니까, 그 여기 있는 것들은 고치지 말고 맨 처음에 연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게 한번 완성을 하면 다시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서 연습을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맨 처음에는 똑같이 쓰세요.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가지고 이제 패키지에 해당되는 걸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누르면 그 패키지가 이제 여기 맞춰서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프로세스바가 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얘가 이제 스프링 버전이나 이런 것이 이제 3.xx 버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얘가 5.xx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3.xx에 해당돼서,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븐에 없는 라이브러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썼던 웨이븐 레퍼토리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올려놨는데, 이거 페이지 오브젝트나 아니면 다른 파일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다 준비를 합니다. 위치는 웹-안f 밑에 lib 폴더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anf 밑에 보시면 lib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잡고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십니다. 맨 아래 src 누르시고 메인에 똑같은 위치 웹 밑에 웹-anf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해서 lib 폴더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 lib 폴더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서 얘가 바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다른 데 보면 메이븐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JRE도 없겠죠. 그래서 메이븐에도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등록시켜서 이제 사용할 건데, 메이븐에다 등록을 시켜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폼.xml의 프로퍼티스부터 태그부터 맨 아래까지 복복을 합니다. 폼.xml 두 개를 여시는 거죠. 앞에서 지금 프로젝트 만든 것에 폼.xml 더블 클릭해서 열어두시고요. 열어두시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여기 org.j락의 컨트롤러다. 근데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죠. EX01.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위에는 그냥 내비두시고요. 사실은 프로젝트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맨 아래까지 복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태그 주석 처리도 해놨죠. 그러니까 복구를 해서 사용하시고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폼.xml을 더블 클릭해서 여십니다. 여시면 얘는 자바 버전도 1.6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여기서부터 복사합니다. 프로퍼티스부터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다 똑같으니까 맨 끝에까지 복사해 주세요. 복사하시고요. 새로 만들어진 폼.xml에다가 프로퍼티스 여기서부터 쫙 드래그해서 지우시고요. 그 밑으로 프로퍼티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퍼티스 자바 버전에 해당되는 거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바 버전에 해당되는 것에 자바 1.8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워크스페이스의 프로젝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워크스페이스는 여기가 맞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썼던 거 프로젝트 이름이 틀리죠. 프로젝트는 EX01이 아니라 방금 전에 프로젝트 만든 게 스프링 0320입니다. 0320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이게 이 문제가 나중에 요 라이브러리 할 때 거기 위에 프로퍼티에 썼던 것 중에서 이쪽에 페이지 오브젝트 썼던 이 폴더 위치가 여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프로퍼티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 롬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런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위치를 찾게 해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 어노테이션 프로퍼티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롬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나면 프로젝트 다시 베이스 DIR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개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넣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베이스 DIR이라는 것을 이제 프로퍼티라고 설정해주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이 자동으로 된다. 여기 저장해주세요. 저장을 했으면 이제 이게 버전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폼.x을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 저장을 한번 여기 있는 걸 저장을 하고 나면 설정한 걸 다운로드 받고 해야 되니까 여기 카페에다가 써놨는데 기다린다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기다린다. 네, 기다리는 그게 필요하시고요. 이게 전부 다 되셨으면 이제 프로젝트 한 메뉴에서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이제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여기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거 해가지고 오케이 누르시면 얘가 이제 폼.xml 설정한 거 플러스 설정된 파일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재정비를 쫙 해서 이제 스프링 라이브러리인지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해서 이제 해둡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다운로드 받을 게 있으면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자바 버전이나 이런 것도 변경을 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맨 처음에 프로젝트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맨날 거 그냥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금방 슉 하고 지나갑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일단은 만들었어요. 만들어내기까지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정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련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겠죠. 3번까지는 했습니다. 폼.xml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면 이제 프로젝트는 만들어진 거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나 이런 거를 참조해서 그냥 수동으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드라이버 이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암기하는 것보다 잘 어디다가 저장을 해놔서 걔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세요. 그리고 요거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없어요. DB 관련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로그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출력을 하면 여기 로그 4JDBC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설정입니다. 설정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니까 이런 게 없으면 로그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EX01 밑에 src 메인 밑에 리소시스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웹 app 밑에 리소시스죠. 근데 리소시스가 여기 없고 그러면 이제 src 위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여기 있죠. 밑에 보시면 로그 for JDBC to properties 이런 게 있다. 이걸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리소시스 메인 src 메인의 리소시스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래서 log4j와 이렇게 log4jdbc log2.properties 이게 나오셔야 합니다. 이게 나오셔야 되고 얘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어디 있느냐면 src 메인의 웹 app 밑에 web-rf 밑에 스프링 밑에 보면 루트 컨텐츠.xml이 있습니다. 루트 컨텐츠.xml 이 안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DB 정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연결해서 커넥션 풀이라든지 마이바티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패키지가 달라지면 이런 것들은 고쳐 쓰셔야 됩니다. 패키지를 고쳐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루트 컨텐츠 XML을 복사하시고요. 이 밑에 저희가 그 src 메인의 웹 밑에 웹-nf 얘 스프링 여기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면 덮어쓰기 할까요? 물어보죠. 완전히 덮어쓰기를 해주세요. 덮어쓰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패키지가 똑같으니까 패키지에 해당되는 정보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 써놨죠. 베이스 패키지를 수정하셔야 된다고. DB 관련 정보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제 컴퓨터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컴퓨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나 계정 이름 이런 거 전부 다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관련 정보를 수정을 해서 복복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관련 설정에 관련된 거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웹 관련 설정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 웹 관련 설정은 이제 웹-nf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에 서블릿-컨셉 XML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네들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업로드 그 파일 업로드에서 업로드 템프 폴더가 이런 것들 설정되어 있는 게 있으신데 웹이니까 그 업로드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는 파일의 용량,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 파일을 만들었을 때의 위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걸 한 개씩 읽어보시면서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OP 같은 거는 그 어드바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복북해서 사용을 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 패키지가 다르면 여기 패키지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패키지에 다른 것을 F2키 눌러서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루트 컨텐츠 XML 옆에 app 서블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텐츠 XML이 있어요. 얘를 복사하시고요. 그 밑으로 내리셔서 그 서블릿 app 서블릿에다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덮어쓰기 할까요? 나오죠. Yes 눌러서 덮어쓰기를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그 이런 어노테이션이나 매핑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죠. 얘는 이제 전부 다 그 SB 어드민 2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폴더이기 때문에 그대로 열어놓으셔야 되고 폴더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한 설정이 나오죠. 그래서 용량이 좀 다르면 용량을 조금 더 큰 용량의 뭐 나는 동영상 같은 거 올려야 됩니다. 그럼 더 큰 용량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죠. 그리고 이 파일 땡땡 해가지고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템프가 있는데 이게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C 드라이브 밑에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라는 걸 만들었고 그 안에 TMP랑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없으면 안 되고 이거 실행이 안 됩니다. 되면서 그래서 이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변경할 걸 변경해서 좀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없으면 꼭 만들어야 돼. 정해진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준다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 카페에도 써놨습니다. 이거 만들어주라고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만들면서 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OP에 해당되는 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로그 그 관련돼 가지고 AOP에 관련된 걸 쓰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AOP 이게 여기 설정돼 있어요. 설정돼 있어서 이 동작시키는 이제 클래스 얘네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작시키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그래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가 틀려지면 패키지 정보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봐서 수정을 내 프로젝트에 맞게 다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맨 위쪽에 이제 src 메인의 자바 예, AOP 여기 있죠. AOP 프롬 여기 한 개 있는데 얘를 복사하시고 맨 밑에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src 메인에 자바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제 요게 AOP 프롬이죠. 만약에 패키지가 틀리면 F2키 눌러서 패키지를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서 저희 거에 맞도록 이제 패키지도 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F2키 누르면 이 클래스 자체에서도 패키지가 달라지죠. 바뀌니까 변경이 되시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OP 같은 거 복복을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안 했던 거는 해서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아직 안 했는데 그 뒤편에 가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내용은
쓰고, 그래서 로그 어드바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복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로그 어드바이스에 해당되는 요거 클래스를 복복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관련이라는데, 서버의 웹 관련이나 서버 관련이랑 비슷비슷한데, 이제 서버 관련하는 웹.xml이 있어요. 위치는 여기가 이제 src 맨 아래 폴더에 src 메인에 webAPP 밑에 앱-rf 밑에 보면 웹.xml 있습니다. 웹.xml 얘도 이제 복부 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관련해서 복부를 해주시고, 복부 가세요라고 써져 있진 않네요. 복부 가세요. 그래서 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웹.xml이 웹-rf 밑에 있는 거예요. 웹-rf 밑에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그래서 덮어쓰기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yes 눌러서 덮어쓰기를 하시고, 웹.xml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는 거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웹.xml 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루트 컨텐츠 XML을 써라 이게 나오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app 서블릿에 여기 이닛에 나와 있는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셉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설정해서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도 저희가 이제 쓰셔야 됩니다. 요 인셉션은 좀 이따가 이제 다음번에 이 카페에 첨부할 수 있는 글 한 개당 첨부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10개 다 첨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정리를 안 하면 저한테 정리를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엔코딩 들어가 있습니다. 엔코딩은 별도의 클래스는 필요 없고요. 스프링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엔코딩은 이렇게 한글 처리 잘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메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폼.xml에 보면 이게 사이트 메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할 때에 컨트롤 F 누르시고 사이트 메시에서 해보시면 이 사이트 메시 레이아웃 찾기 위해서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이제 디펜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선언하는 순간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돼서 이제 관리가 되고 메이븐에 관리가 되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거 썼습니다. 그럼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라 페이지에 해당되는 404 썼는데 이게 JSP 파일이 없는 경우 404 처리가 되지 않아요.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throw exception if no handler found에 대한 것에 대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핸들러니까 얘를 처리하는 게, 그런 URL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게 없는 경우에 이제 처리해요. 이게 404입니다. 404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여기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클래스 디스패처의 설정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아직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조금 뒤에 이제 녹화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데코레이터 XML과 사이트 메시.xml이 있습니다. XML을 두 개를 복사하시고 웹.xml과 동일한 위치에 웹-rf 클릭을 하시고 붙여넣기. 그럼 웹.xml 옆으로 이렇게 또르륵 나와야 합니다. 또르륵 나와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JSP 파일은 이제 SB 어드민이라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JSP를 만들었고요. 걔는 이제 그 위에 프로젝트에 보시면 뷰스 아래 보시면 디폴트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얘를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셔서 데코레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뷰스 아래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얘네들을 실행하려면, 이 사이트 메시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저희가 이 리소시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두시면 여기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얘를 동작을 시키려 그러면 이제 이미지, CSS 이런 파일들이 필요하거든요. 밴드에 해당되는 필요한 파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파일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셔서 쓰시려면 개발소속 2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웹 app 밑에 SB 어드민을 적용하는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써가지고 이 안에 웹 app 밑으로 이제 CSS, 이미지, JS, SCJ, 밴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셔야 되고, 서블릿 컨텐츠 XML에 리소시스를 추가시켜서 열어줘야 한다라고 되는데 이미 열어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파일들은 여기 압축되어 있는 파일 안에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압축을 해제하신 후에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가 프로젝트가 있다면 위로 올라가서 웹API 밑에 CSS 이미지 JS, 그 다음에 SCSS 벤더 여기까지 복사 하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웹APP를 클릭하시고, 웹-RF 밑에 웹APP, 웹-RF 밑으로가 아니라 그 위에입니다. 위에 웹APP 클릭하시고, 이 웹APP에다가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서블릿 컨텐츠 XML에 붙여넣기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전하고 다 나왔고요.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했으면 이쪽에 이제 그 서블릿 컨텐츠 XML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을 리소시스 한 개 열려져 있는데, CSS, JS 이미지, SCSS 벤더 이런 걸 열어주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주셔야 이런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리소시스 자원을 여기다 정의를 해서 이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파일은 서블릿 컨텐츠 XML입니다. XML에 해당 내용을 이제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웹.xm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웹.xml에서 그 선언돼 있었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를 저희가 좀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얘를 처리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이제 그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굳이 다 작성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 src 메인의 자바에 보시면 이쪽에 그 exception 패키지가 있고, common exception advice 이렇게 해서 common exception advice에 코딩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500번 전체적인 거하고 404번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써져 있고, 여기 에라 폴더 밑에 JSP를 이렇게 각각 집어넣었어요. 아, JSP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쪽에 요거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정해서 8, 9, 10, 예, 9까지 했는데 9가 두 번 있네요. 예, 10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 8 로그4j 잡으시기 전에 저희가 이게 8번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더 하시면 8번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이제 저희가 웹.xml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예외 처리, 그 웹.xml에서 선언되어 있는 .xml 선언되어 있는 예외 처리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복복을 하세요. 그 이게 사용하시는 게 이제 의미만 아시면 되고, 복복을 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복복을 해보시면 저희가 EX01 src 메인의 자바의 org 제락의 exception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개 만들었습니다. common exception 만들었는데, 그 JSP 내용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르지 않죠. 클래스에서 쓰는 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복붙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쓰시면 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지금 JSP에 해당되는 요거 에라 처리에 해당되는 JSP에 해당되는 것도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되어 있는 예외 처리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제 클래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클래스 이름은 슬래시 뭐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밑에 org 밑에 이제 제락 밑에 org.제락.exception 이런 걸 이제 exception 안에 이제 common, 여기 나와 있는 common exception 클래스는 패키지 클래스 common exception 그냥 exception advice 이런 걸 클래스를 복복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복을 또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외에 해당되는 뷰스의 JSP 파일들입니다. 그러니까 src 밑에 메인에, 그 다음에 웹APP 밑에 웹-rf, 저희가 웹-inf 밑에
웹-INF 밑에 이제 뷰스 아래 에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거기에다가 그 여기 어드바이스랑 연결되는 JSP를 넣어놨죠. JSP를 넣어놨으니까 그게 해당되는 별표점 JSP 얘네들 이제 복복을 하십니다. 복복해서 조금 고쳐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쁘장하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메인 밑에 웹PP 밑에 웹-INF 밑에 뷰스 아래 에러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커스텀 저희가 에러 페이지 뭐 이런 것도 만들라고 웹.xml 에러 페이지 그다음 커스텀 JSP 404 JSP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커스텀 404 얘는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라든지 이제 에러에 해당되는 그 에러 페이지 요거는 이제 500번 에러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JSP가 없는 거는 404 JSP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복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로그가 9번이 되겠네요. 로그 9번 CRUD에 백엔드 작성하시는 게 10번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작성하시는 게 11번 이렇게 해서 작성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위에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썼는데 여기 src 웹APP 웹APP-INF 뷰스 아래 이제 에러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이제 붙여넣기 웹P 밑에 밑에 뷰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해서 에러 폴더가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설정된 내용이랑 JSP랑은 이제 잘 연결이 돼서 동작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JSP 이 에러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요거 한개 열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XML 선언된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관련된 파일들을 이제 복구를 했는데 클래스 그 다음에 JSP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해서 준비를 해뒀습니다.